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사람을 문 개는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루 이틀일이 아닌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나아가 예방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소식을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가 동네 주민 3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지난달 14일엔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 사장이 아침밥을 주던 고양이를 산책하던 진돗개가 물어 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입마개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다 보면은 거의 안 하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반려견을 키우는 것 자체도 외국처럼 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가능하다면은. 개물림 사고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고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개물림 사고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임을 알렸는데요. 리포트 속 시민 인터뷰 중에 반려견을 키우는 것 자체도 외국처럼 시험을 봐야 한다는 말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보다 동물복지나 반려동물 문화가 더 빨리 자리 잡은 해외 국가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해외 상황을 알아봅니다. 동물보호법이 발달한 해외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원칙 아래 마련된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반려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모든 반려견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리드줄에 묶여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미국에서는 위험한 개의 법을 제정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개가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거쳐 위험한 개로 지정하고 조치를 취했음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면 조사관의 판단하에 개를 안락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효과적인 동물관리 시스템을 가진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캘거리는 책임있는 반려동물 인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다른 개를 죽였을 경우 개 주인은 재판을 받고 $10,000, 약 1,2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주인의 경각심은 물론 법 제정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Y 두 번째 주제는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역대 최고가의 84%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84% 선까지 오르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된 이유를 분석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셋값이 지난해 초 8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12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최고가 대비 80% 수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정책 자금이 풀린 데다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 전세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신규 입주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한 이유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여파 등을 짚으며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임을 알리고 이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될 것임을 전망했는데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서울 이외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는 알리지 않아 궁금증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서울 이외 지역의 전세 가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5월 9일 발표한 5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09% 올라 전주의 0.07%에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인천 부평구와 서구는 신축과 살기 좋은 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는데요. 경기 지역에서는 이천시가 신규 입주 물량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가 은행동 상대원동 위주로 올라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방의 아파트 전세값은 0.02% 하락해 낙폭이 확대됐는데요. 서울과 지방 간의 전세 가격 분리가 심화한 모습입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세값이 상승한 지역은 94곳에서 113곳으로 증가했고 보합 지역은 14곳에서 7곳으로, 하락한 지역은 70곳에서 58곳으로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참진드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올여름은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가오는 여름에 무더위를 전망하며 날씨 영향으로 인해 온열 질환과 진드기 등 시청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1년 새 80% 넘게 늘면서 2,8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올해 여름이 더 강하고 더 길다는 점입니다. 온갖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로 꼽히는 참진드기는 무더위 때 경계 대상입니다. 참진드기 활동을 분석한 참진드기 지수는 평년보다는 37% 넘게 올랐고 무더웠던 지난해보다도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했는데 올해는 더욱 심한 무더위가 예상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늘어나는 참진드기를 경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전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참진드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렸는데 참진드기에 물린 경우 직접 떼지 말고 병원을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유를 덧붙이지 않아 궁금했고 더불어 참진드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참진드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봅니다. 참진드기가 증가한 원인은 평균 기온의 상승입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1.8도 올랐는데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와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참진드기 지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참진드기는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진드기맥의 뇌염을 비롯한 바이러스, 라임병을 일으키는 세균, 퓨어를 발병하게 하는 리케치아 등 다양한 병원체를 전파하는 감염병 매개체입니다. 참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모두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이나 라임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참진드기가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도에서 참진드기를 병원에 가서 떼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한 이유는 몸에 붙은 참진드기를 발견하면 물고 있는 구기 부분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해 안전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청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